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치고 일대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한국이 피습당했다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휴전 이후 중지했던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한 호수 부근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3명이 다쳤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치고 백악관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오늘 오후 백악관과 멀지 않은 워싱턴 DC 15번가와 인디펜던스 애비뉴 일대에서 요원과 대치 중이던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의 실형과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상을 당한 행인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워싱턴 DC 일대는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속보로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전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우말쿠 와인항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HMM 나무호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해당 선박에서 충격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선박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나면서 선원들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 원인이 외부에 의한 공격인지 내부 선박에 의한 화재인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선박 화재가 진압이 완료돼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해경은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인접 5개국 해상 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구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2척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선적이나 선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며 새로운 선박 통제선을 공개했는데 일부 한국 선박이 해당 통제선 내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란군 등 외부 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과 유실된 기뢰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으니 군함을 보내라는 취지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화물선에 발생한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으니 한국도 선박 보호 작전에 동참하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해방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란 매체는 미 해군 함정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즉시 부인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는 상황입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을 설득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just firing if fired upon. We are not the provocateurs here, but if the Iranians want to escalate here, we are willing to escalate.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5.8%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휴전 이후 중지했던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이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무인기 4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멈췄던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에 대한 이란의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UAE 토호국 중 하나인 푸자이란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석유산업단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전날 밤엔 UAE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이란군의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며 안보와 안정, 영토 보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UAE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완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천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도 긴장감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군이 최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레바논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호수 부근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에드먼드의 한 호수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파티에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There was a party at Lake Arcadia. Edmond Police, along with Oklahoma Highway Patrol and Oklahoma City Police, responded to find multiple victims. 당국은 일부 용의자가 스키 마스크를 쓴 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파티가 SNS를 통해 모인 허가받지 않은 행사였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인우드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늘 새벽 12시 반쯤 시작돼 건물 여러 층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 당시 일부 주민들은 비상 계단을 통해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가 불에 타고 건물 전체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약 100여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일부 집 문이 열린 상태였던 점이
불길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카포베르데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해당 선박의 입항을 불허했고 선사는 다른 항구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명을 통해 감염 사례를 알리고 승객과 승무원 등 14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MW 혼디우스로 확인됐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just going to potentially change the infectious disease world and travel medicine and wilderness medicine world is this may be the Andes variant of the hantavirus. And there are 31 cases that I have researched and I can find in the world that have been spread through human-to-human transmission.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쥐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의 바퀴와 기체 하부가 도로를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가로등과 주변 차량까지 연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 역시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며 공항 운영은 곧 정상화됐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총장과 학생들 사이 충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은 지난 목요일 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토론 행사 참석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일부 학생들과 외부 인사들에게 포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량의 안전 기능을 이용해 천천히 이동하며 현장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생 측은 총장이 차량을 후진하며 자신들을 향해 돌진했고 일부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와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갈등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온라인과 우편 처방을 일시적으로 다시 허용했습니다. 앞서 제5연방항소법원이 접근을 제한했지만 세뮤엘 알리토 대법관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오는 11일까지 중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일부 주에서는 원격 진료를 통한 처방과 주간 우편 배송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반낙태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선거국이 우편 투표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비선거는 11월 본선에 나갈 후보를 가리는 절차로 연방과 주 선거는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반면 LA시장과 시의원 등 일부 지역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으로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우편 또는 400여 개의 공식 투표지 수거함을 통해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LA 카운티와 LA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도 참여 중입니다. 연방 하원 40지구에서는 공화당 영김 의원과 민주당 에스더 김 바렛 후보가 각각 출마했고 오렌지 카운티 47지구에서는 민주당 데이브 민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 대변인은 그가 현재 입원 중이며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을 거쳐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며 범죄와의 전쟁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에는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이후 명예훼손 소송과 함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나스닥은 25,000선을, S&P 500은 7,200선을 지켜낸 가운데 다우지수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1%대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되며 에너지만이 홀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첫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4.39% 상승한 배럴당 106.42달러를, 브렌트유는 5.8% 오른 114.44달러를 기록하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강력한 기업 실적 성장에 따른 낙관론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며 추가 하락은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인텔이 3%대 내렸고 AMD도 5% 넘게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는 정부와 상업 부문의 매출 급증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중동의 무력 충돌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합법 이민 절차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허가, 망명 등 약 1,160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사 강화로 일부 신청자는 몇 달 동안 접수 확인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합법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A시가 5월 아텍의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 박찬호 선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LA시청에서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 공식 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잔리 시의원과 니티아 라만,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캐런 베스 LA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스포츠 엑설런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아텍의 운동선수들의 성취와 회복력을 조명했으며 전 MLB 투수인 박찬호 선수 등 아텍의 스포츠 인사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2026 어버이날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LA 시의회 헤더 헛 의원과 오픈뱅크, PCB뱅크, 신한은행, 서울 메디칼 그룹 등의 후원으로 마련되며 하모니카 앙상블과 판소리반, 시니어 댄스반 등의 공연과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한국지상사협회 키타가 쌀 500포를 기증했으며 이 중 300포는 참가자에게 배포되고 나머지 200포는 다음 날 선착순으로 전달됩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페퍼다인 대학에서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과 정체성 확립,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차세대 대표 교육 행사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재정 보조와 인턴십 기회도 제공됩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반아시안 혐오범죄 대응 및 예방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종규 대사관 경무관과 김봉주 영사, 오영조 미주 한인경찰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인근 카지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30대 한인 여성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스플레인스 경찰국은 지난달 22일 새벽 3시 35분쯤 데스플레인스 리버스 카지노에서 박모 씨가 퇴장 요구를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다 건물 밖으로 이동한 뒤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공격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강하게 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경찰관 폭행과 체포 저항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단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면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급증했습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한국의 병원을 찾는 미주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중산층 건강보험 보조금 종료로 캘리포니아 주민은 16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일부 소득계층은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의료보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한국을 방문해 치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의료비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현행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6개월 미만의 단기 방문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병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환율적으로나 지금 상당히 피크기도 하고 미국 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스태프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보험이 커버가 되는 또 병원들도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K컬처의 영향력이 결합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환자가 전체 60% 정도지만 미주 지역 환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17만 명가량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에 한국의 병원들이 LA를 찾아 환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그런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도입하는 건 기본이고 예약부터 상담부터 진료 그리고 수술까지 그 원스톱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최첨단 관절 수술과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는 척추 내시경 수술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릎 연골을 재생해서 건강하게 본인의 수명만큼 쓸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주 정도 입원하시고 2주 정도 통원 치료를 하시면은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장점은 결국 구멍 2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구멍 안쪽으로 가해지는 환자분께 가해지는 그 근육의 파괴 그리고 주변 조직들의 손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한 해에만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쓴 돈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북한이 한국으로 축구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여자축구 최강 클럽팀을 가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건데 북한 선수단의 한국 방문은 8년 만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평양을 연고지로 둔 북한 여자클럽 축구팀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결정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39명의 명단을 AFC에 통보했고 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명단을 전달받은 뒤 한국 방문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고양 축구단은 북한 국가대표 선수가 다수 활동하는 북한 여자축구 최강팀으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우리는 결승경에서 일본 팀은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골!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건 8년 만으로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탁구 대회에서 남북이 혼합복식 단일팀으로 뛴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강전은 오는 20일 수원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북한 내고양 축구단과 우리 측 수원 FC 위민이 남북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국가대항전은 아니라서 국기가 내걸리거나 국가가 연주되진 않습니다. AFC는 관례에 따라 남북 선수단 숙소를 수원의 한 호텔로 함께 배정했습니다. 다만 남북 선수들의 숙소층과 식사 장소 등은 분리됩니다. 호텔 측은 이미 대회 기간 일반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7일이랑 23일 저희 쪽에서 지금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내고양 축구단은 4강전에서 지면 오는 21일에, 이기면 23일 결승전까지 치른 뒤 24일에 출국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 6.3 지방선거를 한 달 남기고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소수점까지 따져 7.6%포인트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즉 7%포인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1, 개혁신당 김정철 1,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SBS의 2월 설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대 오세훈,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는 38대 36%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져보면 정원호 42, 오세훈 32%였습니다. SBS의 2월 조사 땐 38대 31%였는데 격차는 두 번 조사 모두 오차범위 아닙니다. 연령별로 보면 40, 50대의 경우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거란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정원호 49, 오세훈 3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응답자들 가운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0.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just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대구시장 여론조사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 개혁신당 이수찬 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1%였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만 따로 놓고 보니 김부겸 54, 추경호 2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는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고 40대와 50대에선 김 후보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선 추 후보 지지율이 각각 더 높았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다 84, 바꿀 수도 있다 15%로 조사됐는데 계속 지지란 응답은 김부겸 지지층 중 86, 추경호 지지층 중 8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김부겸이란 응답은 44, 추경호란 응답은 39%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대구 응답자들의 41%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4%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구시장의 과제론 일자리와 서민경제 지원 정책 50, 로봇,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 육성 19,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14,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7,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대구 유권자 801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 걸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공기가 차가우니 당분간은 따뜻한 이불을 다시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